한 다이어트 식품 제조 공장. 오늘은 다이어트 치킨의 생산이 있는 날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다이어트와 치킨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기존 치킨과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칼로리를 줄여 생산된다고 합니다. 껍질에 있는 부분이 원래 일반적인 닭가슴살이고 저희가 치킨으로나 뭐 보통 대중적으로 시장에서 먹는 음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껍질이 전혀 없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닭의 다리나 날개 부분은 열량이 높아 닭의 부위 중 지방이 가장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 부위만 사용합니다.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자른 닭가슴살의 첫 조리 과정은 원료육에 간을 하는 염지입니다. 내가 즐기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튀김을 먹고 싶다. 염지는 안 되고 최대한 적은 염지와 그다음에 최대한 적은 지방으로 전분과 물로만 배탈을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이어트 하는데 간이 최소화를 할 수 있는 튀김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보통 닭을 염지할 때 사용하는 소금량의 10분의 1 정도만 넣는다고 하네요. 열량을 줄이는 두 번째 비법은 튀김가루 대신 오트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밀가루나 튀김가루, 부침가루 이렇게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그런 튀김용 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요. 튀김가루 대신 저희가 사용을 해서 제품이 프라잉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트밀은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가 19배나 많아 소량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건강식으로도 훌륭한 곡물이라네요. 오트밀 가루를 묻힌 닭고기를 작업자가 또다시 자릅니다. 일정치가 않으니까 약간 긴 게 있고 약간 묵직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르는. 크기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선 일일이 사람 손이 또 가야 합니다. 이번엔 치킨의 하이라이트, 유탕 과정입니다. 한 번에 너무 오랫동안 튀기면 닭이 탈 수도 있어 나눠서 튀겨야 한다네요. 두 번에 나눠서 튀깁니다. 1차 후라이어와 2차 후라이어를 거쳐서요. 1차 후라이어를 지나고 나면 170도에 3분 정도 정체가 돼요. 그러면 고기의 내부를 좀 익혀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부에 익혀져서 이렇게 좀 하얀 형태의 빛깔의 이제 고기가 이제 한번 초벌이 된다고 보시고요. 초벌이 된 게 2차 후라이어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이제 바삭하게 익혀지는 그런 크런치한 감을 느껴주면서 한 번 더 이제 완성시켜버리는. 치킨이 맛있게 튀겨졌습니다. 야,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삶은 것만 먹었는데요. 이런 치킨이라면 다이어트 아주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튀겨진 닭의 다음 코스는 급속 냉동입니다. 영하 30도 이하에서 냉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냉각시키는 이유는 치킨이 가지고 있는 육즙이나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출하 전 마지막 코스, 포장입니다. 1인분 용량으로 포장되는데요. 양념치킨의 경우는 이렇게 마지막에 소스를 넣어줘야 양념이 뭉치지 않고 바삭한 식감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주문이 많아 하루에 2톤 정도 생산된다고 하네요. 고객님들이 항상 건강하고 웰빙덱 식단으로 다이어트까지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품을 드실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항상 또 노력해서 꾸준히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다이어트 식품 개발팀을 찾았습니다. 체지방 감소 제품 시장은 2019년 1,449억 원에서 2021년 1,630억 원까지 성장했는데요.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져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소스에 대한 이제 재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설탕 대신 대체로 할 수 있는 감미료나 그런 걸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룰로스나 지금 제로스포크링 쓴 스쿠랄로스처럼 감미료를 쓴다면 좀 더 열량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분기 때는 조금 더 스펙트럼 넓게
시판 상품과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당과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 이제 설탕의 600배 이상의 단맛이 나는 수크랄로스를 넣어서 칼로리를 좀 낮췄습니다. 아마 기존 상품 대비해서 한 20% 정도? 네네. 오전 회의가 마무리되고 맛있는 점심시간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을 만드는 회사답게 생산되는 제품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원들의 편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많이 먹어봐야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기가 쉬워서라네요.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겠다. 샐러드랑 이렇게 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점심 때 다이어트식이랑 일반식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을 수가 있는데 저는 거의 보통 점심에는 다이어트식 먹는 것 같아요. 챙겨서 웰빙식을 초이스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 매일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먹는데도 부담이 없고 가볍고 맛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주중에는 거의 매일 먹어요. 그날 오후 공장에선 다이어트 짬뽕 국밥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짬뽕엔 채소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손질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존 국밥 제품보다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 채소 함량을 높였는데요. 그래서 채소 손질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물도 나오지만 비가시프이라고 해서 못 먹는 부분도 나와요. 그 부분도 제거를 하는 거죠. 오늘 생산할 짬뽕 국밥은 10가지가 넘는 재료가 들어가 만들기 가장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이렇게 검수를 해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아,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요? 네. 일단 레시피상에 저 작업 계획서라는 걸 적고 이제 품목별로 확인을 하죠. 짬뽕 국밥엔 현미가 들어가는데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은 재료라네요. 백미로만 국밥을 만들 경우에는 백미가 100g당 300칼로리가 넘어요. 하지만 현미가 투입되면은 현미 같은 경우는 100g당 한 140 좀 이상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칼로리가 나오거든요. 현미가 40%, 쌀이 60% 들어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솥에 들어가는 채소량만 25kg, 6분 동안 70도의 고온에서 볶아주는데요. 짬뽕 맛을 내기 위해 분말 양념부터 후추, 설탕 등 6가지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작업자가 솥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저것도 있고 또 기름기 좀 안 풀어지는 것도 있고 또 미생물이 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온도는 좀 중요하죠. 채소가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볶은 채소 소스는 정확히 7kg씩 소분하는데요. 밥 한 솥당 2개의 소스통이 사용됩니다. 항상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계량은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맛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맛이 틀리니까.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짬뽕 국밥이지만 다이어트 식품인 만큼 닭가슴살이 들어가는데요. 채소와 함께 볶으면 식감이 떨어져서 따로 볶아준다고 합니다. 보통의 국밥의 경우는 이제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높고 기름기가 좀 많은데 아무래도 닭가슴살을 쓰다 보면 칼로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좀 줄 수 있거든요. 이번엔 국밥에 들어갈 밥을 지을 차례인데요. 구수한 가마솥 밥맛을 내기 위해선 25분 취사 뒤 25분 정도 더 뜸을 들여야 한다네요. 밥과 미리 만들어둔 건더기를 섞어주면 국밥 조리 과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급속 냉각을 해야 하는데요. 냉각 전에 무려 13m의 긴 레일에 국밥을 펼쳐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밥 같은 경우는 밥이 펼쳐져서 들어가야 돼요. 뭉쳐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잘 얼지가 않아요. 뭉치면은 어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밥을 펼쳐준 다음에 나달 분리시켜서 동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국밥을 8분 동안 빠르게 동결 건조를 하면 이렇게 알알이 얼어서 떨어지는데요. 국밥에 국물이 없다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다이어트 국밥은 간단히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형태로 생산된다네요. 그날 오후 오늘 오후 작업은 전주 비빔밥 맛이 나는 다이어트용 삼각 주먹밥입니다. 비빔밥 맛을 내기 위해 닭가슴살과 표고버섯, 애호박, 부추 등 다양한 재료를 넣고 볶아주는데요. 무려
30가지가 넘는 재료가 들어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주먹밥도 국밥과 마찬가지로 열량을 낮추기 위해 다른 주먹밥에 비해 채소의 함량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네요. 밥과 채소를 섞을 땐 밥알이 뭉개지지 않는 게 중요해서 재료를 섞는 브러쉬 굵기까지 세밀하게 조정해서 조리한다고 합니다. 밥하고 야채 그 온도가 70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채 같은 경우는 한 바트, 한 통에 약 10kg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덥고 좀 무겁고 중량물을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밥과 재료를 섞은 후 주먹밥 모양을 잡기 전 온도를 낮춰줘야 밥이 뭉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김 식힌 밥은 직사각형 형태로 펼쳐져 나오는데요. 그 위에 주먹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소를 올려줍니다. 보통은 마요네즈에 묻힌 참치를 많이 넣지만 열량을 낮추기 위해 간장 불고기 양념을 한 닭가슴살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밥으로 맞춰야지 어떻겠어요? 손으로 뚝 떼어서 올려놓을 때마다 정확히 8g. 거의 주먹밥의 달인이신데요. 소를 올린 주먹밥은 동그랗게 접힌 모양새로 다음 공정을 향해 흘러가는데요. 이번엔 삼각형 몰드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 김밥 형태를 갖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줄줄이 줄 맞춰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삼각 모양의 밥들. 그런데 이번엔 또 무슨 공정일까요? 주먹밥 외부에 있는 수분을 이 열풍기를 이용해서 한번 수분을 날려주는, 만약에 제대로 수분이 증발하지 않으면 약간 오븐 이후에 누룽지 같은 딱딱한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열풍기로 수분을 날린 주먹밥은 바삭한 맛을 내기 위해 100도에서 110도 사이에서 구워줍니다. 앞에 구워지고요. 가면서 뒤에 구워지고. 두 번 구워주고. 이제 맛있게 완성된 주먹밥의 다음 목적지는 동결기입니다. 거의 겨울 왕국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금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영하 17도에서 빠르게 냉각시켜준 후 분량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온도는 마이너스 17도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작업자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손끝이 시려운 경우도 있고 조금 힘드신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산 날짜를 확인하고 박스 포장을 하면 출하 준비 끝입니다. 칼로리도 낮췄고 용량도 낮춰서 저칼로리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편안하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